2002년이라서 2%는 아닐 텐데. 국민참여경선제의 출발지 제주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상의 경선 유세였습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좀 밀어볼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였어요?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자들은 지지율이? 자신이 아, 진짜요? 2%부터 시작한 거야? 현안에 대한 의견도 대박이다. 피력했습니다. 1등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이 영남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영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되게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되게 오래전 일 화면 같아. 그리고 여러분의 이 성원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꼭 해내겠습니다. 아, 그래. 저때 인터넷이 한참 보급될 때라. UCC 진짜 오랜만이다. UCC. 너는 뭐 하는 놈이야? 이놈이 바로 지역 감정의 원흉이로구나. 딱 2000년도 초반 감성이에요. 광주 지역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예상을 깨고 1위에 올랐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경북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리 6연승입니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무현 후보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49일간의 대장정에서 노 후보가 받은 득표율은 72%. 정치를 바꿔보자는 열망 승리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2%에서. 정말 지지율이 팍팍팍팍 올라가는 게 눈에 몸소 막 느껴졌을 것 같아. 그죠? 이처럼 양대 진영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중 누가 치열했어. 맞아.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도 이 같은 전망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하셨네. 그죠? 네, 다 하셨는데. 이틀째 호남 유세에 나선 이명박 전 시장은 장터에 도착하자마자 표몰이에 나섰습니다. 연설을 마친 이 전 시장이 자리를 뜨자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표가 반대 방향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여러분 경제가 좋습니까? 또 살만하십니까? 어렵사리 성사된 마지막 후보 토론회.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는 최근 격한 공방을 보여주듯 BBK 의혹 등을 그때 저 놓고 기억나요. 후반부터 가시돋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많은 투자자들한테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그 주가 조작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역시 네거티브입니다. 박 후보께서 사실 팩트를 잘 알지 못하고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적어주신 걸 보고 자꾸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 시장은 청계천 효과와 북한 핵실험 등을 거치면서 지난해 가을부터 민심 저 당시에 이제 국민들이 경제에 관한 염원이 좀 있었죠. 경제가 좀 부흥해야 된다. 일자리 만들고 경기 좋게 해서 좀 저 서민들 잘 사는 세상. 기존 정체의 실증이나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아이고 유명한 영상 나오네. 이명박은 이 광고 정말. 그러니까 경제는 꼭 살려라잉. 알겠냐?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경선에서 승리를 합니다. 아 소름 돋아.
이명박 전 시장이 전체 투표수 13만 1천여 표 가운데 8만 1천여 표를 얻어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한나라당 후보자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또 2%야. 이야, 진짜. 그러니까 그 숫자 2는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나온 숫자였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의 지지율에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약 2%의 차이로 대통령 후보가 되어가지고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죠. 16대 대선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이른바 노풍의 시작이 인터넷이었어요. 맞아요. 뭐 요즘에야 인터넷이나 뭐 SNS로 선거운동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16대 대선 당시에는 안 그랬던 거지. 맞아. 가정에 그리고 개인 이런 컴퓨터들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친숙해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 당사자도 아니고 지지자들이 막 인터넷 상에서 팬클럽 같은 걸 막 만드는 거야. 맞아. 막 그 당시에는 막 카페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막 그래서 막 활동을 하고 막 여론을 막 잡아 나간 거죠. 그게 돌풍이라고 부를 만한 영향력이 되어서 결국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예. 20대, 30대 젊은 지지자들의 높은 지지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네요. 이번 대선도 사실 20대, 30대 지지자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를 한 건데 정확히 말하면 1.5% 차이의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치열했다 그래요. 이 경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파지티브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파지티브? 파지립 몰라요? 잘난 척하는 이게 한마디로 긍정적인 그래요. 이미지가 주였다는 거야. 알아요. 네거티브 반대말 있잖아. 누나. 파지티브. 그래. 파지티브 알지. 그 아까 화면 봤잖아요. 그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서로 엄청 그때 물어뜯고 싸웠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이 사실 좀 힘들어. 맞아. 그때 유행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도 봤지만 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뭐 이런 유행어도 나오고. 근데 그 와중에 네. 이명박 후보는 줄곧 이제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말해왔던 거죠. 맞아. 그때 뭐 경제하면 이명박 후보 뭐 이렇게 연상이 될 정도였죠. 네. 근데 뭐 상대적으로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논란을 계속 좀 물고 늘어지는 네거티브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권자들에게 먹힌 건 경제를 살리겠다는 좀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전략이었던 거죠. 결국은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바라는 그 마음에서 네네.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도 물어보면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지만 결국은 나라를 우리가 살기 좀 더 편한 공약을 내어주는 대통령한테 후보들한테 투표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제 말이 그 말이고 모든 국민들의 염원일 겁니다.